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이제 긴팔을 입었습니다. 일요일날 아침 새벽인데요. 공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의 공기와는 다르게 신선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신선한 공기를 깊게 호흡하지 못하고 밤잠을 설치면서 깊은 가을밤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제가 볼 때요, 해는 기울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이제는 해는 기울어졌다. 해는 한번 기울어지면요, 중간에 올라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제 바닥까지 내려가야만이 치고 올라올 것이다. 이 의미가 뭐냐면요, 이제 자금 출처 조사라든지 이런 게 아주 이제 극성스러워질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인터넷 구글에서 뉴스를 검색하다가 보니까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감정원에서 국토부 의뢰를 받아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한 거를 조사를 하는데 그런 것까지 요구를 한대요. 그 집을 누구 추천을 받아가지고 누구 추천을 받아가지고 샀느냐, 그 추천한 사람 이름을 대라. 이 말은 그 사람을 잡아서 조사하겠다, 그 명단을 리스트에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표적을 삼겠다, 그런 식으로 추천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부동산 유튜버들이, 갑자기 인기 있는 유튜버들이 유튜버를 그 동영상을 닫는다고 그래요. 뭔가 불길한 조짐을 본인들이 느꼈겠죠. 부동산 그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15개 항목의 서류를 내야 된다. 그 15개 항목의 서류를 전부 다 일일이 입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그 판 사람이 누구냐? 에? 친인척이냐? 특수거래관계자냐?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전세를 살고 있느냐, 임대차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것까지 본다 이거죠. 가령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거래를 하고 그 집에 어머니가 이제 전세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주 유심히 증여로 추정하면서 보겠다, 유심히 떠들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유심히 떠들어 본다는 거는 결국은 뭐냐, 증여로 내가 보고 뭔가를 하고 싶다 이거예요. 증여를 보고. 그러면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금 출처 조사예요.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서울고법 11행정부 판결이 2019년 37556 판결입니다. 이거를 제가 3년 6개월 전에 이 사건을 하면서 이 사건 참 좋은 사건이다, 저는 제 나름대로 좋은 사건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사건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을 많이 들였어요. 서면도 많이 적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세무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국세청에 주민등록번호를 쳐보면요, 차변하고 대변이 있는데요, 차변에는 이제 자금 운영 한 거, 자금이, 그러니까 재산을 내가 얼마나 취득을 했느냐, 그리고 신용카드 얼마나 썼냐, 돈 쓴 거 이렇게 나와요. 뭐를 모으고 돈을 가지고 이렇게 운용한 거.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운용했으면 그 원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가령 은행에서 부채를 있었다든지 누구한테 돈을 빌렸다든지, 그리고 이런 게
뭡니까? 그 국세청에다가 세금 신고한 거, 그러니까 세금을 낸 것이 얼마 되느냐. 그런데 이게 한 20억 되는데, 자산을 운영하는 거는 20억 되는데, 그동안 나한테 세금 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원천 내보면은, 뭐, 가령 이제 10억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나머지 10억에 대해서 차액은 뭔가가 세금을 덜 낸 거다. 그러니까 조사해봐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처음에는 자금 부족 혐의액이 뭐 가령 이제 20억 이상이다 라고 하면 이 사람 같은 경우 20억 이상이 될 수가 없는데 본인들이 가진 자료에가 뭐 잘못된 숫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잘못된 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일단은 그걸 가지고 소팅해가지고 증여세 소자 나오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를 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제 자료를 어떤 식으로 입력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무조사가 나온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러면은 자금 출처 조사라는 게 세법에 어디에 근거가 있냐 그러니까 세법에 근거는 없대요. 재판부도 없는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다. 그 상정법에 보면요 질문 조사권이 있어요. 그냥 조사 결정하기 위해서 질문 조사권이 있는데 거기에 그게 근거가 있다 이거요. 그게 무슨 자금 출처 조사라는 거를 특별하게 배제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세무조사는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고 엄격하게 제한을 해야 되니까 특정하게 규정을 한 거 아니면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재판부가 그렇게 봤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이 일련의 어떤 움직임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있다라고 생각을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원에다가 이제 누가 이제 당사자가 근거가 뭐냐 도대체 그런 것까지 자료를 우리한테 제공해야 제출하라는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 뭐 6조 1항 뭐 이렇게 확인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증빙 서류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증법상 질문 검사 뭐를 조사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증빙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뭐 이거하고 맞닥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규정 그런 거를 가지고 뭐든지 이제 다 하겠다 이거 그것도 재산권을 보통 제한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모든 자료를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게 그게 재산권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내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네 발가벗은 모습 내가 한번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내 발가벗은 모습을 보고 싶으면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내 신체를 압수수색하려면 영장을 가져와 봐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법이나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그런 근거가 아니고 그냥 확인할 수 있다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네 발가벗은 모습 보고 싶다 이거 아닙니까? 상정법에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발가벗어야 될 의무가 납세의 의무가 있는지를 그걸 있어야 내가 너한테 보여줄 거 아니냐라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은 증여가 그러니까 20억에서 10억이 부족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해 보는 거는 증여 추정에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옷 벗어보라고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나와가지고는 발가벗겨 놓고 나서는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확인할 것이 뭐가 여기가 내가 휴대하고 있는 그 다른 것이 없단 말입니다. 본인이 찾고자 하는 게. 예?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증여세를 영원이에요. 증여세 과세가 영원인데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너 다시 한번 해보자. 종합소득세 이제 조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너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금을 적게 낸 것이 맞아 하면서 그 증여세 세무조사 하면서 나한테 자료 줘봐. 자료 내놔봐. 해명해봐. 이 자료를 가지고 또 이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로 나가는 혐의 자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먼지 나올 때까지 계속 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세무조사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나오려면 명백한 혐의 자료가 있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명백한 혐의 자료를 법원이 이렇게 엄격하게 보고 있으니까 증여세 세무조사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명백한 혐의 자료를 만들어낸다. 왜? 조사 대리인을 자꾸 오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사 대리인은 사무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무사를, 아니, 세무대리 실명화 제도가 있어가지고 사무장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무사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사무장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 사무장의 약점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남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세무사 명의를 빌려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도 간혹 가다가 있기는 있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이제 또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들이 있죠. 그러면 약점을 잡힌 사무장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자료를 줘버려요.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가 충분히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돈 주고 조사대를 시켰더니 의외로 내 약점을 그냥 갖다 줘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다 떠나가지고 자취를 하고서라도 증여가 추정이 되려면은 뭐가 요건에 따라서 내가 어떤 재산을 특정을 해가지고 뭐를 취득을 했는데 내 재력과 소득과 나이와 성별에 비해서 이게 뭐가 아닌 것 같다. 취득해서는 재력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취득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열어보자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보통의 이제 증여 추정 요건이거든. 그렇게 되면 이제 증여 시기 같은 것이 특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금 출처 조사로 나오는 거는 증여 시기가 특정이 안 돼요. 그냥 일단은 너 인생의 라이프에서 너 50대까지 이렇게 재산을 형성한 거를 보고, 그 다음에 네가 나한테 국세청에다가 내가 나한테 또 세금 낸 거 한번 봐보자 이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차이가 나요. 그러면 그동안 나한테 세금 안 낸 것이 맞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나한테 종합소득세 조사로 일단은 나가기가 명백한 자료를 잡기가 힘드니까 일단은 내가 너한테 증여세 세무조사 나갈래. 예? 그러니까 취득자금 출처조사라는 걸로 내가 나갈 테니까 일단은 그렇게 알아. 예?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너 자료 이리 가져와봐 해가지고 이것 가지고 내가 종합소득세 조사까지 해볼란다 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내가 꼭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못 막았어요.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을 세금 관련 소송을 다루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이렇게 새로 한 번 갈렸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오신 분이 이렇게 이제 판결문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정부하고 이 사법부의 어떤 시그널이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감정원이 들이내미는 것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하면 6조 1항 뭐뭐에 대해서 내가 확인할 수 있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할 수 있다. 그 규정이나 상증법에 내가 뭐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할 수 있다. 그 규정이나 근거가 비슷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섬찟하더라고요. 섬찟했습니다. 저는 뭔가를 이렇게 세금 사건을 해보면요. 항시 어떤 큰 사건에는 어떤 뭔가가 이렇게 그렇게 동일선에서 동일한 지시를 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 라는 생각을 항시 해봤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뭐 그런 것이 있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뭔가가 교감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느껴요. 교감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큰 시그널이다. 자금 출처 조사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돈이, 재산이 형성돼 있잖아. 다주택자들, 이렇게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다주택자들, 그리고 증여하는 사람들. 지금은 이제 입을 다쓰고 있는데 쩝쩝해가지고, 그러니까 두고 보자. 그러면은 재산을 그동안 형성한 거에 비례해서 그러면은 우리한테 세금 낸 거 한번 봐보자. 아주 적게 냈네. 차변하고 대변이 차이가 있네. 그러면 우리는 자금 출처 조사 나갈 수 있다. 이제 이 판례에 의해서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제 자금 출처 조사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사업장까지 한번 또 해보자 라는 식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 길을 재판부가 열어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저는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자금 출처 조사라는 미명하에 나가면, 세법에도 없는 조사를 가지고 나가면은, 그러면 우리나라 전 사업자가 세무조사 안 당할 사람이 없다. 예? 사업자 아닌 사람이어도 그 납세자가 이런 식으로 증여세 조사를 안 당할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이거는 아주 심각하다 했는데, 심각한 게 아니고 오히려 당연하다고 이렇게 재판부가 했으니까, 그 재판부의 뉘앙스는 결국은 아니 얼마든지 세무조사 해야지, 자금 출처 조사 해야지, 당연한 거지 라는 뉘앙스를,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제가 대법원에 가면은, 아니 2심에서 이렇게 된 거를 3심에서 무슨 상고 판단이나 해주겠냐 이거예요. 상고 기각하지, 문전에서 박대해버릴 것이다 이겁니다. 이 사건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사건을 해보면요, 안 보고 싶은 건 안 봅니다. 법원이요, 의외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안 보고 싶은 건 안 보고 고인들이 보고 싶은 것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형평성, 제가 그러니까 항상 말하잖아요. 사건이라는 거는 형평성이 있으니까 주장하는 쟁점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단을 해줘야 된다. 판단을. 그런데 불리한 판단 안 하고 싶은 걸 판단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더라니까요. 대법원도. 근데 그런 부분이 과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증여 시기도 특정 안 할 수 있는 그런 증여세 세무조사가 이제 과연 가능한가. 예? 그리고 이런 질문 검사권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금 출처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세법은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추상적인 그런 걸 가지고 이런 무지막지한 자금 출처 조사의 근거 규정으로 삼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 줄 것인지, 그리고 이제 판단을 해 주더라도 당연하다고 할 것인지. 근데 제가 볼 때는 당연하다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판단도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는 기울어졌다라는 걸 제가 딱 느낍니다. 이제 부동산 가지고 또 이런 자산가들 있잖아요. 가장 싫어하는 개념들 있잖아요. 증여, 그 다음에 다주택, 그 다음에 이런 자산가들. 이제는 이제 얼마든지 자금 출처 조사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열심히 아껴서 돈을 벌고 사업을 해서 이렇게 돈을 모으고 이랬던 것이요, 이제는 그게 어디서 벌었냐, 세금을 정확히 내고 벌었냐라는 거를 이제 일일이 다 소명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지난 과거를 탈탈 털어가지고 염라대왕 억경대 앞에서 탈탈 털어가지고 할 정도로 그 해명이 가능하겠느냐. 그런데 아니 과세관청에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입증의 정도를 이제 결국은 증여세에서 못하면은 종합소득세로 가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납세자가 이제 곡소리가 더 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접으려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보겠느냐.
일단 직장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직장을 잃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금을 부과받으면 세금을 결국 그 전가받으면은 결국은 없는 사람들이 먼저 이제 또 당하죠. 정의와 공정, 공평, 형평, 말은 참 좋죠. 예. 말은 참 좋아요. 그런 미명하에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쉽게 먹혀든다 라는 것이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제는 본능이고요. 구제는 참 어렵습니다. 그거는 진짜 훈련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제 마인드로 뭐든지 이렇게 세법도 보고 그 전체적인 걸 보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모든 우리나라 사법부의 재판부라든지 그리고 행정의 세무 공무원이라든지 이게 안과 밖이 좀 이렇게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업을 해본 사람들의 애환도 좀 이렇게 들어보는 기회도 있고 본인들도 한번 사업을 좀 해봤다가 이제 다시 들어오는 그런 그 순환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제 현실을 접해봐야 너무 이 추상적이고 관념에서만 생각하는 그게 이제 본인이 어떤 진리라 생각하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서 선이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오류는 범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확실히 우리나라가 어떤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기울어지고 해는 기울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을 저는 듭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우울한 이야기를 해드려가지고. 그런데 사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